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스펙 에듀킹담 칼리지 다네모라 예일 디자인 전망 좋은 창 JMP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부동산 웹사이트 트레이드미 프로퍼티의 평균 호가는 5월에 2달 연속 하락했으며 이는 판매를 원하는 집주인들이 가격 기대치에 대해 더 현실적이 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전국 평균 호가는 4월에 비해 5월에 2.3% 하락했습니다. 한 달 동안 가장 큰 하락은 혹스베이에서 한 달 동안 평균 호가 3.7% 하락한 반면 기스본은 5.2% 상승한 유일한 지역이었습니다. 주요 센터 주변에서는 오클랜드에서 한 달 동안 2.3%, 웰링턴에서 2%, 캔터베리에서 0.2%, 오타고에서 3.2% 하락했습니다. 트레이드미 대변인 케이시 와일드는 구매자들이 더 신중해지고 있으며 부동산이 더 오랫동안 시장에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레이드미 프로퍼티 사이트의 판매를 위해 등록돼 판매되기까지의 평균 일수는 5월에 68일로 지난 4월보다 6일 증가했습니다. 부동산이 판매를 위해 시장에 더 오래 남아있으면 일반적으로 판매자가 기대치와 호가를 조정하기 시작한다고 케이씨는 말했습니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중의 지지가 국민당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민심의 또 다른 요인은 경제 전망의 악화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이맘때 채권 거래자들은 공식 현금 금리가 이미 5% 이하로 떨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현재 5.5%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대신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더 완고하다는 것이 입증됨에 따라 내년 중반까지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경고해왔습니다. 이자율이 높다는 것은 2024년 예산에 지출 삭감이 포함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출 감소, 일자리 감소, 경제활동 감소, 정부 재정 악화를 의미합니다. 연립정부는 뉴질랜드 국민들이 소득세 인하가 처음으로 나타나는 8월에 호감도 수치가 향상되기를 바랄 수도 있습니다. 금액은 적지만 사람들은 월급에서 추가로 60에서 100달러를 받고 가계 예산에 약간의 여유가 있어 환영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생활비는 2022년 2월부터 유권자들의 가장 큰 문제였으며 정권 변경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조사 분야의 글로벌 리더인 입소스의 이슈 모니터에 따르면 우려사항은 지난 5월 60%로 여전히 강했지만 지난해 초 최고치인 65%에 비해 소폭 감소했습니다. 입소스 뉴질랜드의 캐린 허콕 관리이사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전 세계적으로 완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뉴질랜드 사람들을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부족은 뉴질랜드 사람들이 현재 정부 성과를 평가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일 수 있으며 이는 10점 만점에 4.6점으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태아난가 오 아오테아로아에서 무료 비즈니스 과정 서티피케이트 인 머니 매니지먼트를 배워보세요. 한국어 문의는 027-214-8496으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신감이 생기는 영어 공부, 무료로 영어를 배워보세요. 다이나스픽, 한국어 문의는 027-225-1239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중국의 리 총리 방문에 더욱 경계하고 있습니다. 리창 중국 총리가 이번 주 뉴질랜드와 호주를 방문하면 지역 안보에 대한 우려가 수익성이 있는 무역 관계를 무색하게 할 것입니다. 이는 7년 전 마지막 중국 총리의 방문과는 분위기가 확연히 다릅니다. 중국 외교부는 리 총리가 오늘 뉴질랜드에 도착한 뒤 주말에 호주로 떠난다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는 2008년 중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한 최초의 서방 국가였으며 중국은 거의 뉴질랜드 달러 380억 달러에 달하는 양방향 무역을 통해 여전히 뉴질랜드의 최대 우유 및 농산물 수출 시장으로 남아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는 리 총리의 이번 방문이 기업들이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는 기회이며 특히 무역, 에너지, 기후변화 분야에서 중국과 광범위한 협력 분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차이점도 논의될 것이라고 총리는 말했습니다. 한때 중국에 대해 온건한 입장을 취했던 뉴질랜드는 올해 중국의 국회 해킹을 거론하고 중국이 태평양 안보에 점점 큰 위협을 가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입장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두 개의 국회 특별위원회가 은행 간 경쟁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상무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검토하며 농촌 지역 대출을 면밀히 조사합니다. 국회의 재정 및 기본생산위원회는 은행들이 주택과 농장을 대하는 방식에 대한 인지된 차이점을 면밀히 조사하는 것을 포함해 은행 경쟁에 대한 공동조사를 시작합니다. 니콜라 윌리스 재무장관은 재정지출위원장과 1차 생산위원회에 질의를 요청하는 서신을 보냈습니다. 재정위원회는 농촌은행에 초점을 맞추는 1차 위원회와 함께 진행 과정을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윌리스 재무장관은 이 과정이 은행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국민당과 뉴질랜드 퍼스트 당 간의 연합협정을 이행하며 특히 농부연합이 농촌 부문 내에서 묻는 질문에 답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윌리스 재무장관은 농촌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은 뉴질랜드 경제를 재건하는 데 매우 중요하며 최근 몇 년 동안 은행 서비스에 대한 농민들의 만족도가 떨어지면서 해당 부분에서 은행 경쟁의 역할을 더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최종위원회 보고서는 8월에 나올 예정입니다. 뉴질랜드 의회의 주택 수당 시스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더 포스트의 보도 이후 국회의원 특권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모든 의원은 웰링턴에 거주하지 않는 한 숙박비를 청구할 자격이 있습니다. 장관은 연간 최대 5만 2천 달러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일반 의원은 최대 3만 6천 달러를 약간 넘는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숙박비는 집을 떠나 있는 동안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고안됐습니다. 웰링턴 지역에 거주하는 의원은 이 수당에서 제외됐지만 국민당 팀 코스틀리는 거주지가 의회에서 불과 58km 떨어진 와이카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웰링턴 아파트에 머물 수 있는 수당을 요구한 이유로 비난을 받았습니다. 더 포스트는 웰링턴에 있는 자신의 소유지에 머물며 수당을 청구하는 의원 23명의 목록을 발표했습니다. 이 명단에는 국민당 의원 14명, 노동당 의원 7명, 액트당 의원 2명이 포함됐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뉴스허브, 원뉴스, RNZ, 스토프, 인터스타시온달엔젤레스가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화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48원 86전, 한국에서 보낼 때 857원 34전, 한국에서 받을 때 840원 38전입니다.